여러분 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독서하기 좋은 계절 가을인데요. 오늘까지 조금 덥다고 하니까 내일부터는 좀 더 선선해질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를 함께 공유해 봤고요. 오늘은 나도 멋지게 살고 싶다. 네, 표지가 예쁘죠? 성진아 작가의 나도 멋지게 살고 싶다 앞에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공부하느라고 책 읽을 시간도 없을 텐데,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권혜영 TV 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거의 올리지 않고 학과 홍보 영상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 내용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맨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멋진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멋진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멋진 빛나는 주인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앞에 프롤로그 중에서 와닿는 부분을 제가 밑줄 그은 게 있는데,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신을 보는 것은 추운 겨울이다. 구본영 작가의 낯선 곳에서의 아침 서문 글귀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담았는데, 세월이 지나 어떤 것에도 마음을 쏟지 못한 자신처럼 미운 것은 없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쓸데없는 것들에 연연하여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던 그 많은 시간보다 통탄에 젖어 하는 것은 없다. 아직도 날아갈 날이 많은 우리들이 무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값진 일이다. 그것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분명 내가 열심히 한 일에는 후회가 남지 않을 것이다. 네, 이 내용이 많이 와닿습니다. 제 주변에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요즘엔 제가 책 쓰기에 푹 빠져서 정말 열심히 책도 많이 읽고 쓰기 연습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40대에 접어들어서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시간들을 정리도 할 겸,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논문 지도는 대학원 다니면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 쓰는 거를 배우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공책을 쓰는 것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목차대로 해서 사진을 찍고,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내용을 좀 집어넣고 실기 순서를 이렇게 넣고 해서 쓰면 되는데, 정말 어떤 내가 쓰고자 하는 나의 스토리든 아니면 뭐 어떤 이야기하고 싶은 분야의 어떤 책이든 목차, 제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차를 어떻게 몇 장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목차 장별로 이 소목차를 어떻게 흐름을 잘 읽혀지는 책으로 해서 써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서문 작성, 네, 본문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목차하고 서문을 보고 책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먼저 주 토요일까지 기획서, 출간 기획서 한 80%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병환 칼리지에서 책 쓰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학교에 온 지도 10년이 됐는데 30이 되었을 제자들, 그리고 예쁜 자녀를 낳아서 또 아기를 키우는 제자들, 공부를 계속하는 제자들, 늘 이렇게 제가 그 제자들이 학교 다닐 때 약속했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저도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제자들을 많이 사랑해 주면서 이렇게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나도 멋지게 살고 싶다의 목차 중에서 와닿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결국 성공은 자기 믿음의 크기에 비례한다. 저는 이 1장에서 무엇이 그들을 멋지게 만들었을까의 두 번째, 결국 성공은 자기 믿음의 크기에 비례한다. 전 이 말이 굉장히 깊이 와닿았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그렇죠. 네.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성공을 돕고 또 배려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멋진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꿈꾸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삶의 이유다. 꿈이 없다면 삶이 얼마나 건조하고 무의미할까를 생각하게 하는 글이고요. 단점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내 매력이다. 단점은 누구에게나도 있죠. 누구에게나 다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정말 자기답게 자기 내면에서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배우고 싶은 것 열심히 배우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네, 저는 제가 책을 이렇게 이제 성공, 꿈을 이루기 위해서 책을 봤을 때 빼고 이렇게 제가 책에 빠져들 수 있을까 상상도 전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책을 보면 볼수록 굉장히 깊이 빠져들고 무척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면요. 자기 인정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 너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이 되려 하지 마라. 다만 완벽한 너 자신이 되라. 네, 이렇게 성 프란시스 드 살레스의 어떤 명언도 앞에 있고요. 한쪽 다리를 잃었다고 비키니를 입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해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타인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어요. 한 여성이 음주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서 한쪽 다리를 잃었는데 겨우 20살에 일어난 사고였대요. 그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었는데 사고의 주인공은 브라질 출신의 모델 파올라 안토니니였대요. 파울라는 몇 해 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음주운전자의 차량과 충돌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다리를 허벅지부터 절단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고 해요. 모델이었으니까 더군다나 건강을 회복하였지만 마음의 상처는 회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에게 질문.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전 모습만 생각하면서 없어진 한쪽 다리에 갇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파울라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했대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다름없이 지냈답니다. 자신의 SNS에 한쪽 다리에 의족을 낀 채. 네, 이렇게 보면
17페이지에 이렇게 보이세요? 네, 이렇게 의족을 낀 이미지로 해서 의족을 낀 채 패셔너블한 의상을 입고 여행을 다니는 모습이나 자전거와 스케이트보드 타는 모습,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모습, 수영을 즐기는 모습까지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인정해야 할 진짜 내 모습에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 것이다. 그렇겠죠. 하지만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의 모습에서 정체될 수밖에 없다. 먼저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아갈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멋지네요. 네,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에 이제 여기 18페이지 보면은 쭉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자기 인정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현재 자신의 환경과 처한 상황을 탓하지 않고 더 나은 나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진정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이들의 태도다. 결국 성공은 자기 믿음의 크기에 비례한다 라고 해서 21페이지에 보면 자기 믿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사람은 온종일 생각하는 대로 된다. 저는 여기다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별표를 해놨거든요. 네. 사람은 온종일 생각하는 대로 된다.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네,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물론 좌절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말이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 중에서 호아킴 데 포사다의 바보 빅터라는 책을 보면 자기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어린 발레리나 로라가 살았대요. 이 로라, 이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를 꿈꾸며 피땀 흘려 연습을 매진했는데 그 덕에 기량이 날로 늘었대요. 하지만 실수와 실패를 할 때면 내가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재능이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갖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사는 마을에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로라는 한 걸음에 달려가 자신의 발레를 한번 봐달라고 청했다는 거죠. 1분이 지나자 발레리나는 야, 너는 정말 재능이 없구나. 집어치워라. 라고 호평을 했대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겠죠, 로라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로라는 결국 발레를 포기를 했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라고 하지만 1분 만에 나의 재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죠? 하고 한참 뒤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나게 돼서 질문을 했더니 이 유명한 발레리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무슨 신이라고 그걸 알겠어. 그저 귀찮았을 뿐이야. 네가 봐달라고 하는 게 이제 귀찮았다는 거죠. 루라는 눈앞이 깜깜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발레를 포기했고 나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졌다. 이에 발레리나는 남의 말 한마디에 꿈을 쉽게 포기할 정도라면 너는 애당초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될 수 없었어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네, 참
난 이 글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판단하곤 한다. 특히 한 분야의 권위자의 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가 신이 아님에도 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 타인의 평가로 내 꿈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타인이 나에게 재능이 없다고 했더라도 보란듯이 성공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는 독한 마음으로 더 연습을 정진하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빅터처럼 난 정말 바보였어. 스스로를 믿지 못한 나야말로 진짜 바보였어 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나아가자. 반드시 잘 될 것이라 믿으며 나아가자.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의 가치와 능력을 규정 지을 수 없다. 네. 주변에서 보면 자기 일은 열심히 안 하면서 다른 사람 평가하고 없는 말을 꾸며서 하고 다니고 험담과 시기 질투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잘 되느냐?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제 친구 주변에 또 이제 얘기를 듣거나 제가 경험한 그런 이제 사람들을 지켜봤을 때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자기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일해도 시간이 많이 부족할 텐데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쓸 시간이 저렇게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춤추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한 린지 스털링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현재는 이제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인기 유튜버인데, 이제 이런 자신의 재능을 처음 세상에 내보이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해요. 뭐냐면 미국의 쇼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연을 했는데 이게 생방송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무대 위에서 망신을 당했대요. 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춤추는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지금 이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는데 안무를 하며 바이올린을 켜기에는 당신의 재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는 내내 마치 덫에 걸린 생쥐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심사위원이 심사평을 생방송에서 그것도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 나머지 몇 달간 바이올린을 손에 잡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한참을 이제 망설였겠죠. 그런데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한 전문 유튜버가 자신과 함께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했대요. 린지는 많이 망설이다가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먹고서 유튜브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함께 만든 비디오는 하루 만에 1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덕에 린지는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돌며 월드 투어 콘서트를 갖게 됐답니다. 마지막 월드 투어 콘서트 장소였던 하와이의 무대에서 그녀는 공연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굉장히 가슴 깊이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하는 일을 보면서 아직도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꿈을 이뤘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전 그 큰 꿈을 꾸고 있는 작은 여자애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춤추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문했던 모든 음반 회사, 기획사, 공연 회사 등은 제가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너무 다르다고 말했어요. 전 실패가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크게 망신당하는 기분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창피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전 너무 두려웠고 2번 다시는 무대에 오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바이올린을 아예 손에서 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 속에 어떤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네, 참 멋있다.
말이. 그러나 제 속에 어떤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뭔가 해야 할 일이 더 남았다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수치심은 동기부여로 바뀌었대요. 전 그 남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각자 재능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잘하는 일, 열정이 있는 일 말입니다. 그 재능을 묻어두지 말고 갈고 닦으십시오. 그리고 잘 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평가받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실패는 더더욱 무섭습니다. 전 경험을 해봐서 그 기분이 뭔지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틀렸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크게 깨달은 한 가지는 성공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하고 또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랬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 정말 필요하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요.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말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만이 당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셨기에 오늘 밤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전 국민 앞에서 넌 춤추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에는 능력이 부족해 라고 평가를 받고도 다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평가를 떠나 그녀는 정말 그 일을 사랑했고 또 자신이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는 거짓으로 꾸며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다.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질 것이고 그 믿음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네, 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글이고요.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야 한대요. 결국 성공은 믿음의 크기에 비례한다. 네, 여기 별표 3개 해놨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나폴레온 힐이 이제 자신의 저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 열망을 현실이 되게 하는 방법 6단계를 소개하는데 그중 마지막 단계가 이렇답니다. 작성한 문장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자리에 들 때 한 번씩 큰 소리로 읽는다. 읽으면서 그 목표를 이미 손에 넣은 모습을 느끼고 보고 믿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물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이지만 네,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대요.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서 고민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일단 한 스텝 한 스텝 밟다 보면 다음 단계가 좀 더 뚜렷하게 보인다. 스스로 새로운 생각과 기회를 만드는 것, 그것은 오로지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공한 이들을 보면 부럽기만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과 그 시련을 잘 견뎌내고 행동을 지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굉장히 가난하게 살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글을 썼대요. 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썼대요. 최고의 자기계발은 글쓰기인 것 같습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도 되지만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참 좋은 고급 공부인 것 같습니다. 가끔 독자로서 이런 아찔한 상상을 해본다. 당시 그녀가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며 당장에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해리포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간의 예측이란 빗나가는 경우가 많기에 행동을 하면서 새로운 그림을 끼워 맞춰가야 한다. 미리 예측된 그림일 뿐이래요. 계획은.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행동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키워드를 가진 이들이 있죠. 이제 여기는 38페이지에 보면 자기 발견에서 자신의 키워드, 자기 색깔을 가져야 한다.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개성이다. 오스카 와일드, 아일랜드 극작가가 한 말인데요. 국민 MC라 불리는 유재석 씨나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들은 그만큼 자신의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유명 인사로서의 수식어가 아니더라도 멋진 여자들에게는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가 존재한다. 지금껏 그녀는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배움을 통해 극복해 왔다. 이런 내용들. 자신만의 키워드로 자신을 표현해라. 그것은 자기 커리어를 잘 개척해온 여자들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그 키워드와 타이틀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내가 유튜브의 신이 되고 싶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유튜브의 신이 될 수는 없다. 10년 이상 개인 방송을 쉬지 않고 계속해온 대도서관의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그에게 주어진 타이틀이 유튜브의 신인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키워드와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 그러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 그렇죠. 이러한 인내의 시간이 힘들지 않으려면 원래 내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키워드나 타이틀이어야만 한다. 일에는 열정과 끈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인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고 싶다면 자기를 표현하는 키워드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나를 표현할 만한 키워드 만들기에 대한 팁은 이제 뒤에서 소개를 하겠다고 안내를 하네요. 자기 파악해서 자신을 정확히 알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마릴린 먼로가 한 얘기인데, 혼자 있을 때 난 내 자신으로 되돌아간다. 성공은 공공연하게 만들어지지만 재능은 혼자 있는 시간에 태어난다. 혼자 걸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 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나도 멋지게 살고 싶다. 네, 나도 멋지게 살고 싶다. 성진아 작가가 쓴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바라는 것을 자신이 꼭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내가 꿈을 위해서 모든 정신을 쏟아 부어도 시간은 많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뒷말이나 험담이나 뭐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고 꼭 하고 싶고 늘 나를 뜨겁게 하는, 정말 꾸준히 해도 질리지 않고 너무나 재밌고 나를 흥분되게 하는 그런 공부가 있다면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갈고 닦는 작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하루에 정말 1분 1초도 헛되이 안 쓰고 뭐 SNS 홍보를 열심히 하신다던가, 뭐 다른 사람 글쓰기 조를 열심히 해주신다던가, 또 봉사를 한다든가, 강의를 열심히 한다든가, 또 함께 슬픔을 나누어 준다든가, 참 다양하게 의미있게 참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이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별로 그들이 부럽지는 않아요. 어떤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진심을 다해 돕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통장에 돈이 많이 없어도 아주 큰 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답인 것 같아요. 결국은 주변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아끼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부분들 정말 살면서 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책도 읽고 좀 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 점점 좋아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노력을 그래서 하는 거겠죠.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틈나는 대로 제가 책을 읽고 함께 좋은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가을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